자, 이번 키워드는 안 쓴다. 무슨 뜻일까요? 뭘 도구를 안 쓴다는 겁니까? 뭐 표현을 안 쓴다는 겁니까? 아무튼 뭘 안 쓰겠다. 이게 키워드로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여당 상황입니다. 여당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격돌하는 양상처럼 비춰졌잖아요. 안철수 후보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약간 이렇게 대립에 서는 듯한 모습이 비춰졌거든요. 근데 어제 조금 연장전 비슷하게 갔습니다. 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핵관 같은 악의적 언사를 쓰면 이건 동지가 아니다. 누구를 겨냥한 말로 들리죠, 지금요. 동지 아니라는 얘기를 썼어요.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여기 보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천하람 후보를 겨냥해서 경고했다. 어제 천하람 후보 뭐 윤핵관 얘기하면서 또 엄청나게 비판하는 또 입장을 냈어요. 여기를 겨냥해서 경고한 셈이 됐는데, 자, 이거와 함께요. 요 부분이군요. 요거 보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철규 의원은 친윤, 뭐 이렇게 꼽히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입장을 각각 냅니다. 김기현, 안철수, 친 언론 노조 같은데 이거 해명해 보세요. 과거에 그런 입장 보였거든요. 특정 언론사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런 언론 노조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 입장이 뭡니까? 이거는 정체성을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조금 더 나갑니다. 안철수, 신용복, 존경. 여기 색깔로 돼 있죠? 요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요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SNS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자 신용복을 존경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사드 미사일, 그러니까 이 고고도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사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종북,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체성을 밝혀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죠.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러 명의 목소리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간신배니 무슨 뭐 자꾸 요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이런 걸 자꾸 들먹이면서 선거 분위기 자체를 너무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건 스스로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사전에 모르셨고 지금 알았다면 저 같아도 아마 굉장히 충격했을 거라 그럼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종북 좌파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선생님 정말로 맑고 선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맑고 선한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묻는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 방금 마지막에 소개된 영상 2016년 영상인데요. 이때 한 얘기 이걸 가지고 이거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거 약간 좀 색깔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다음 기사 보시죠. 대통령실은요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이렇게 전원 형태로 몇 차례 전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공통점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굉장한 불쾌감 또는 불만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나와서 아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지금 당무 개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당원이다. 의견 개진 이거 권한이자 책무다.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매달 300만 원 당비 냅니다. 1년에 3,600만 원. 이거 처음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어제 이 설명을 통해서 1년에 당비를 3,600만 원 낸답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한 거죠. 그런데 안철수 동정 여론, 역풍 불까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짝 적어놓고 있네요. 여기.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안철수 후보가 사실 굉장히 압박을 받았어요. 특히 윤한연대라는 표현, 뭐 윤핵관 표현 이걸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는데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경재 인터뷰인데요. 어제 사실은 일정 취소했거든요. 근데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지금. 설마 대통령과 제가 맞먹겠습니까? 친윤 공천 학살 절대 없을 것.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 돼도 무슨 공천 학살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주세요라는 뜻으로 갔어요.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합니다. 윤핵관, 윤한연대란 말 이제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또 불만을 나타내요. 뭐 이런 뭐 탈당 얘기한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불만 나타나는데 자 어제 안철수 후보의 언론 인터뷰 중에서 몇 대목을 좀 압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네.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 안 쓸 겁니다.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살짝 뭐 반성하겠습니다. 이 말처럼 들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불만이 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여론조사 기사 계속 나오거든요. 어제도 많았어요. 자, 매경 MBN 뭐 여당 대표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부분을 따로 추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45.6, 김기현 37.2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다자대결에서도 뭐 앞서고 있고요. 양자대결에서도 앞서고 있고요. 압박 중에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변인. 사실은 대단한 압박을 받았어요.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 발언이 전원을 통한 그 내용도 굉장한 비판이었거든요. 뭐 물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여론조사는 지금 앞서요.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저 여론조사가 예. 지지층입니까? 물어보면 그렇다 하고 답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지지층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뭐 그러면.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논리를 전개하기에는 예. 정합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저 결과를 이번 전당대회 예측치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번 전당대회는 아시다시피 100% 저희 당원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걸 그냥 아시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 섞여 있지만 예. 그것이 한국 사람의 의견과는 다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뭉뚱그려져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 여론조사 부분을 따로 숫자로 뽑은 건데 그 안에는 당원이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다. 이 뜻입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극단적인 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일어났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재작년에 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그 전당대회 때 민심이 반영됐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지지층에 대해서 묻는 것과 유사했어요. 그때 59대 28로 이준석 59, 나경원 28. 예. 두 배가 넘죠. 근데 당심은 당원 투표는 이준석 37, 나경원 41입니다. 아, 순위도 바뀌었고 뒤집혔네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당원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물론 방법이 없죠.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언론들이 앞다퉈서 몇 퍼센트 올랐네, 양자대결 누가 이기네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예측이 맞을 것 같지 않다고 봐요.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럼 당원이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도 없거든요. 사실 당에는 이 당원들 명단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언론사나 이런 여론조사 기관 그게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숫자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표는 이거 당원 갖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다음 기사 하나 좀 보죠. 조금 더 시간을 멀리 보면서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전제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이 당대표 되시고 최고는 되셨겠죠. 자, 지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 이거 전당대회 아닌 분당대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칫 당이 이게 쪼개질 때 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신 분 한 분이 뭐 탈당, 뭐 신당 이게 또 꺼냈어요. 뭐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안철수 직격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님께요. 요건 좀 지금 전제 상황이 좀 약간 잡음이고 문제가 좀 있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지금 대단한 갈등이거든요. 이게 쉽사리 치유가 될까요? 너무 골이 깊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본래 전당대회라는 것은 예.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내가 당선되면 당신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예. 격해지는 거죠.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생각하면 또 바로 저는 정리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당원들의 마음, 안철수 후보를 보는 마음. 예. 네, 안철수 후보가 5개월 전에요. 예. 지난 작년 9월에 예. 윤핵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예. 이준석 대표가 만든 용어다. 어. 그리고 그렇죠. 입에 그렇습니다. 담기도 싫다. 아. 갈라치기,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패거리 정치, 나쁜 사람들로 규정하는 거 나는 쓰기 싫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쓰신 그게 거네요. 5개월 만에 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바로 몸을 낮추잖아요. 예. 아, 나도 안 쓴다 그랬는데 쓴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유난연대도 예. 사실 DJP 연합 때 음. JP 때문에 DJ가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예.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나서 JP가 김김연대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 대통령과 대표 나선 후보가 예. 연대한다고 하는 게 본인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표는 안 쓰겠다고 바로 네, 밝힌 그래서 거군요. 바로 몸을 낮추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전에 이제 심평 변호사가 뭐 탈당 뭐 예. 이렇게 뭐 신당 하고 탈당 이 얘기를 꺼냈어요. 뭐 탈당 얘기하고 그걸 또 요즘에는 또 톤을 좀 낮춰가지고 레임덕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그 심평 변호사 입장은 김기현 후보의 후원 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자기가 싫다고 했던 예. 용어를 5개월 만에 썼는데 김기현 후보를 도우는 입장에서는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김기현 후보를 도와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 예.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좀 찍어줄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돌아서서 앞으로 대선은 이제 윤석열 정부 1년도 안 됐는데 4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든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든 예.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보려면 우리 당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일 예. 대표가 안 된다. 예. 그러면 뭐 분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또 철수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안철수 후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당, 합당, 탈당 이게 8번 하셨거든요. 뭐 당이 들어간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예. 정계 입문 10년 만에 8번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예. 불투명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1년 전에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1년 후에 손가락 자를 것처럼 후회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 핵심 당원들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과 동격이고 좀 심한 표현을 조금 자중하시고 우리 핵심 당원들과 예. 서로 스킨십해서 착근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길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당대회니까 한 사람만 이기는 거다. 이기기 위해서는 뭐 다들 그렇지 않다. 끝나고 나면 좀 잦아들 거다. 뭐 이런 전망이셨어요. 권중전 비대위원께서 좀 손을 드셨어요. 발언 깨달라고. 제가 한 일부 드릴게요. 하신 말씀 하세요. 주께서. 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이긴 하나 예. 사실은 거의 뭐 양당제 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모습이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준다. 저 모습이.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당무 개입 안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하셨었는데 너무 당무 개입이 심하게 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예. 내부 총질이나 문자로 사실은 영향을 주셨었고 전당대회 룰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예. 나경원 의원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김기현 후보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 아주 촘촘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예. 혹은 아니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개입하고 있어요. 당원들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다라고 느낄 것 같고 그것이 예. 저는 지금 지지자들의 지지율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예. 아무리 그 이제 전당대회라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한 말은 예.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 김기현 후보 안 찍으면 예. 대통령이 탈당할 걸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용인하는 전당대회, 예. 그것이 이제 아무리 국민의 힘이라 하더라도 예. 바람직한 모습 결코 아니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당의 저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자칫 옆에 경쟁 정당이 민주당에 또 영향을 줘서 또 그러니까 영향이 그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좋은 영향이 아닐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윤석 전 대변인 그다음에 조수호 의원 두 분이 다 번쩍 드셨어요. 발언기 달라고 지금 제가 각각 1분씩 딱 드릴게요. 먼저 윤석 전 대변인. 아니, 저는 무조건 해야죠. 이거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유난 연대 표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들어갔다 이거죠. 예를 거기에 들어 지금.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런 어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고 신뢰 관계가 있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그런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무슨 말을 못하죠. 근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할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쪽 아. 입장에서 보면. 그럼 반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로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끌어들어지는 거예요. 당무 개입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거지 그것을 당무 개입이라고 근데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하고는 안 친합니다. 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정치적 마케팅에 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약간 서로 이제 보는 지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 자, 이번엔 조수호 의원께 그다음에 조은 의원까지 손 드셨는데 제가 차례대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1분씩만 정확하게 드릴게요. 예. 조수호 의원님. 저는 키워드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는 토사구팽이다. 유난연대 이야기 부분들은 그 전에 예. 대선 때 안철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를 토사구팽했듯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토사구팽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예. 물론 뭐 다른 저희 예. 당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지만 예. 두 번째로는 김기현 후보의 실종이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모든 언론은 안철수 예. 후보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지금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70만, 80만 정도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봤을 때는 김기현 어디가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조명을 덜 받고 있다. 예. 예. 또 마지막 키워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금 어찌됐든 뭐 김장연대 해가지고 예. 지지하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김기현 후보가 되면은 수도권에서 총선이 쉽지 않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되면 이미 강을 건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으로서는 친이 예. 후보들을 구성해야 되는 내년 총선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은 의원님. 네.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예. 분당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그러니까 있으신 것 민주당 같아요. 오늘 패널 두 분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 제발 좀 탈당했으면 하는 희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그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 찬스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당사자가 대통령을 직접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꼭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본인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 해임된 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반응이 나섰잖아요.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과 안윤연대다 예. 이렇게 하니까 연대 아니다라고 예.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주변 분들이 뭐 이를테면은 예. 안철수 측에서 누군가가 뭐 토사구팽이라 해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좀 알겠습니다.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튼 정치권에서 제일 큰 이슈 좀 떠올랐죠. 사실은 국민의힘 이른바 이제 집안 내부 사정인데 보니까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이거 괜히 민주당에도 무슨 영향 주는 거 아닌가 약간 이 걱정도 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관련된 기사가 몇 건 있거든요. 근데 시간상 보니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짧게 소개만 좀 드릴게요. 다음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이겠는데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안철수 후보가 압박을 받으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그런 시각이 있어요. 압박을 받으니까 공통점이 있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관해서 손을 잡고 뭐 연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후보는 종북이 확실히 아닙니다. 이거 보면 뭔가 좋게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주식 수천억 원 가진 사람이 종북을 왜 합니까?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종북을 못 합니다. 이것 보면 또 아닌 것 같네요. 또 위아래가 달라요. 이거 비판한 것 같죠, 왠지. 근데 종북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한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천하람 후보도 어제 좀 입장을 냈는데 그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세운 줄에서 1mm라도 벗어나면은 유승민, 나경원, 이젠 안철수까지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새 정치를 외치던 안철수는 어디 가고 어찌 보면 이제는 좀 올드한 구태 정치인이 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은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칭찬하는 건 같죠? 칭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들어봐도요. 이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다음은 사진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불출마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찾아갔어요. 사무실로. 많이. 초선 의원들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 중에 상당 숫자가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에서 굉장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분들인데 찾아갔어요. 여기를. 이 무슨 사이인 거죠 그러면은? 같이 가자는 건가요? 영상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들어보시죠.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또 이렇게 두문불출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싶고 해서 왔고 빨리 털고 나오시면 좋겠다. 지난 10년간 함께했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감정이 좀 얽혀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런 과정들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공동 목표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잡고 같이 가자는 뜻 같죠? 이럴 때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꿈틀꿈틀 거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